안녕하세요. 피플웨어 신혜성 인스타툰 작가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네, 갑자기 손님이 오셔가지고 오늘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오셔서 뜬금없이 제가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와 저는 이제 일론 머스크 거의 빠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을 제가 왜 지지하고 왜 응원하는지에 대해서 원래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이 당황스러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이제 제목은 기후라고 썼는데 기후는 하늘이 무너지는 걱정이란 뜻이거든요. 예, 아시죠? 네. 네네. 그래서 우리가 기후 얘기하는데 이게 기후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트럼프 같으신 분은 와가지고 오늘 날씨 이렇게 무슨 기후변화냐 막 이러면서 뭐가 추워졌냐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파리기후 협약도 막 탈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당장 내일이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구가 막 당장 내일 꺼질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좀 과학자들의 대세는 지금 어떤 분위기고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전기 자동차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기 이제 이거는 이코노미스트 잡지의 표지인데 이게 지금 온도를 연도순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책의 색을 이렇게 낸 거예요. 파란색이면 추울 때고 하얀색이면 약간 중립이고 빨간색이면 굉장히 더워진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빨갛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요즘에 느끼잖아요. 갑자기 날씨가 엄청나게 비도 많이 오고 갑자기 뭐 추워졌다 따뜻해졌다 이런 변화도 우리 사만사원도 막 사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기후학적으로 장마가 아닌 거 아세요? 그러니까 기후학적으로 장마가 오지 않았다는 뜻은 원래 장마는 장마 전선에 의해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우리 8월에서 9월 이때쯤이잖아요. 그때 비가 내려야 되는데 장마 전선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있었냐면 이렇게 있었어요. 장마 전선이랑 전혀 상관없이 엄청난 폭우가 온 거예요. 날씨가 막 지 멋대로 온 거죠. 이상기후. 네, 이상기후죠. 네. 그래서 장마라고 느꼈지만 사실은 그냥 우연찮게 온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날 비가 여름 내내 안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또 갑자기 비가 계속 많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 왜냐면 통념에 있는 그런 장마 전선은 우리나라 남단 저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가 그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건 우린 직감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전기차에 대해서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고 토요타가 긴장해서 최근에 그 보수적이고 이제 막 전기차 안 만들 것 같은 회사가 갑자기 전기차를 만든대요. 이렇게 변하게 되기까지 좀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때 이런 일들을 안 했으면 우리는 아직도 전기차를 안 만들고 내연기관을 타고 있을 거예요. 또 혹자는 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전기를 사용한 거를 내가 충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발전소에서 온 건데 걔가 무슨 도움이 되냐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제 반은 맞는데 반은 좀 틀렸어요. 왜냐면 친환경 에너지 발전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빼고 석탄 발전을 딱 보더라도 석탄 발전 같은 경우는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석탄을 태우는 거니까 여기 이제 효율이 33%에서 48%라고 하죠. 근데 내연기관 자동차는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연료 효율이 낮아요. 그래서 좋아야 19%예요. 이거보다 더 낮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로 바꾸기만 해도 2배 효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에 대해서 탄소 배출이 그만큼 주는 거죠. 석탄만 우리가 태운다 하더라도 그런 차이가 있는데 원자력 에너지도 있고 우리 풍력 에너지도 있고 수력도 있기 때문에 더 희석되겠죠. 당연히 전기자동차가 좋아요. 그러면 그런 경쟁이 열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 에너지 사업하는 거 아시나요? 그 테슬라에서 열심히 그 태양광 전지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드라고 해가지고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배터리를 놓고 그 배터리에 저장을 해요. 충전이 되는 시간, 해 뜨는 시간 동안은 잘 충전이 되는데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하는 거죠. 전기를 만들고 저장하고 그거를 배분하는 거랑 전기 자동차까지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하는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 아직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진 못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테슬라가 아니었다고 하면 테슬라가 만약 2008년에 엄청난 위기였거든요.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일론 머스크 정말 사기꾼이고 테슬라는 곧 망할 거고 그때 자금 수여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망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망해버렸으면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열심히
전기차를 만들 것인가.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는 이유가 이번에 GM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GM에서 전기자동차를 만든대요. 근데 누가 반대하냐면 노조가 반대를. 왜냐면은 전기자동차를 만들면 부품수가 3분의 1이나 3분의 2로 줄어요. 내가 잘릴 확률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30%에서 40%가 내가 당첨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협력사들도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부품을 납품해서 여태까지 먹고 살았는데 이 회사가 전기자동차로 바뀌면 여기서 또 3분의 1은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래요.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표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되게 웃긴 일이 있었는데 바이든이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표방을 하면서 GM이나 포드는 불렀어요. 근데 테슬라는 쏙 뺐어요. 왜 뺐냐면 노조가 없어서. UAW라고 미국의 노조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바이든이 표를 많이 얻었거든요. 테슬라를 뺐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냥 이벤트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심지어 말로 이렇게 설전을 주고받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머스크 입장에서는 솔직히 엄청난 일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 로켓을 쏴가지고 민간인 4명을 우주로 보내는 일을 했을 때도 다른 전 세계가 다 주목을 하고 미국의 모든 언론이 막 다 떠들썩했는데 바이든은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머스크가 트위터로 바이든 뭐 자나보다 졸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트윗할 정도로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잘하는 것도 알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도 원하지 않고 노조도 원하지 않고 내연기관 업체들이 지금 현재도 내연기관 팔아서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있거든요. 한 대 팔 때마다 얘네가 오염되는 거에 대해서 값어치를 매겨서 탄소 배출권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딴 데서 사와야지 돼요. 탄소 배출권을 사면 내가 돈을 절약할 수 있는데 만약에 1kg당 얼마씩 해가지고 돈을 내면 더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업체한테 그 탄소 배출권을 사와요. 근데 테슬라는 그걸 제일 많이 파는 회사죠. 전기자동차만 만드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2008년에 일론 머스크가 그냥 좌절하고 테슬라 사업을 접어버렸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의 현재처럼 막 전기자동차로 바뀌어야 된다 급한 마음들 사람들이 막 당장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조성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차피 후대 일이지 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반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구동토라는 게 있어요. 이 영구동토가 뭐냐면 우리 지층 아래 얼음으로 2년 이상 영하로 유지된 그런 땅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빙하가 녹으면 얼음컵에 얼음이 녹는다고 물이 넘치지 않는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빙하가 녹아도 지구의 그 해수면은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영구동토는 육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흘러내리면 이건 그 고스란히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사실 여기 영구동토로 사람들이 공포감 조성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온도가 낮아져서 영구동토가 녹으면 그 안에 얼어있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활개를 쳐서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는 그건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게 옛날에 있던 애들이 그 경쟁력이 많을 것 같지 않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병원균도 막 변종이 일어나는 건데 그거랑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지금에 있는 위험과 별로 달라 보이지가 않는데 더 위험한 건 이 안에 있는 메탄가스예요. 이 메탄가스가 어떠냐면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메탄가스가 1% 배출되면 지금 온난화 속도의 2배가 된대요. 그리고 원래는 2100년 정도 돼서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가면은 해수면 상승이 1m가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약간 중도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만약 2배가 된다고 하면 2060년이나 뭐 이럴 때도 분명히 해수면 상승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수면 상승을 해가지고 내 집 앞에 물이 가까이 왔어요. 난 잠기지 않았지만 그럼 그때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엄청 떨어지겠죠. 예. 그냥 우리 당장 1m 높아졌을 때 여기 침수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군데군데 이렇게 파란색이 나오잖아요. 엄청 많이 침수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 주변의 땅값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거죠. 예, 우리의 문제예요. 0.5m만 높아져도 지대가 낮아지는 데가 생기는데 여기에 빠져있는 게 영구동토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그리고 지금 그 영구동토가 녹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티핑포인트를 넘어가면 막고 싶어도 못 막아요. 온도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무조건 한 몇 년은 어쩌면 10년 정도는 계속 온도가 높아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그러는데 오후 2시에 해가 제일 뜨거운 이유를 아시나요? 원래 정오가 제일 뜨거워야 되는데 달궈지니까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달궈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바다가 대부분의 열을 흡수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됐고 거기서 이제 열을 머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올라가는 거라 이미 가지고 있는 열을 배출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수년이 흐르면서 또 온도를 높일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희망이 없는데 그나마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전기자동차 시대를 열어가지고 경쟁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구동통 문제가 불거져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수준,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트위터로 많은 논란도 있고 문제도 많아 보인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추구하는 방향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기후변화, 그리고 하나는 필수적이지 않지만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했어요. 이건 필수적인 거, 이건 필수적이지 않다고 했는데 화성으로 가는 거. 근데 우리가 다행성종이 되는 거는 필수적이진 않대요. 하지만 기후변화는 정말 필수적인 거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이렇게 판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분이 떨어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분노하고 그러지만 그 중에 어떤 부산에 있던 어떤 분이나 아니면 인천에 어떤 분은 집이 가라앉을 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모습이 충분히 존경받아야 될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를 응원한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시대를 연 거에 대해서 주식이 내리고 뭐 아니면은 이번에 뭐 이벤트가 있었을 때 주식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말이 많거든요. 그리고 트위터 가지고도 말이 많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눈을 감아줘야 되지 않나, 이 정도 일을 했다고 하면. 그리고 솔직히 그게 그렇게 나쁜지도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워낙 머슬람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일론 머스크 변호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어색하지만 네. 저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기후에 대한 아이디어와 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결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트위터 정도면 사실 귀여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계속 일론 머스크를 응원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평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증오의 글이 너무 많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네. 유신 작가님, 제가 여태까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거의 찬양 가까운 얘기를 했는데 머슬람에 가입하실 생각 있습니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기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줄은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아, 네네. 그래서 지구 온난화도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고 지금 네네. 당장 우리가 서 있을 땅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신경 쓰는 사람이구나 라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은 가입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네. 이래도 되는 거죠? 네. 저는 머슬람이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시고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네.